오늘 적품 전문가의 히든 카드는 바로 천사 같은 종목 유엔젤이었습니다. 가격 전략까지 잘 챙겨볼까요? 네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힌트가 나오기 전에 많이 맞추셨더라고요.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제 신사임당님께서 거의 뭐 정확하게 그냥 처음부터 그냥 유엔젤을 바로 말씀해 주셨죠. 일단 오늘 좋은 종목이었던 거는 맞고 오늘 장중에도 시세가 좀 붙었고 뭐 같이 가는 종목들도 많이 좋았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장에 호가 제 매수 단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아래쪽으로는 4,500원 정도까지 보고 있고 위쪽으로는 한 4,750원 정도로 제가 보고 있으니까 뭐 갑자기 뜨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일단 목표가는 6,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매수해 주셨으면 좋겠고 손절가의 경우는 4,000원 잡고 있고 하니까 가격들만 잘 지키시면은 바닥이라서 큰 문제 없이 수익을 날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장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자율주행차, 또 상한가를 여러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. 자율주행차, 이제 그 흐름이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을까요? 뭐 오늘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일단 이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 배터리 우리나라 뭐 LG 화학이라든지 이제 기존의 이 배터리 업체로서 좀 유명했었던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양산 내재와 관련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LG 화학이나 거기에 이제 가지치기로 있는 그런 이제 협력 업체들에게 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. 이 양산을 하게 된다면 이런 단가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?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섹터에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좀 실망 매물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분사되는 기업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전기차 섹터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악재가 좀 출현한 그런 이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자율주행차 중에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이제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우수하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1등 기업이 완전체로서 자율주행차를 이제 저가로 이제 선보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좀 받쳐주는 게 이제 이 주가로서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명절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명절 이후에 또 나와주는 이슈들을 체크를 했을 때 이제 미국 대선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종전선언 관련된 이슈가 나왔지만 뭐 북미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화라든지 이런 이제 긍정적인 요소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수에 대한 이제 불안감, 그 다음에 이제 신용, B2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이제 좀 보셔야 하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텔콘 시리즈 뭐 한일진공 뭐 이런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 상장한 그 휴머니젠에 이제 투자를 했던 그런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. 근데 얘네 어떤 움직임이었습니까? 이 코로나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제로 운운했던 그런 이제 후보 물질이 나올 때에도 움직이지 않다가 이 자체적으로 준비가 된 차례에서 증시와 상관없이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이제 다 같이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. 이런 부분들은 이제 차트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체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뭐 차트라든지 수급적인 부분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뭐 캔들에서는 페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근데 매도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어떤 가격대에서 터졌느냐, 그리고 이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대량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, 이렇게 시장 하락에 따른 악재 없이 하락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또 어떤 이슈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신다면은 지금 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이제 종목을 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
오늘 일단 이제 강한 파동이 나와서 편입을 했다라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마무리가 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 이제 제가 아직 안 간 섹터가 자율주행차다, 뭐 스마트 팩토리다,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찍어드렸었고, 이제 결국에는 순환매로 상승 파동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중에서 또다시 강한 파동이 나오는 섹터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대비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제 내일장, 내일 모레장까지 준비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 있는 종목을 선취매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종목을 좀 주목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이 미리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제 첫 번째 힌트 공개됐습니다. 두 번째 힌트 만나봐야겠죠?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. 두 번째 힌트. 하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생각나는 종목이 있어요. 만남 싶을... 네? 만남? 아니남? 뭐라는 건가? 네. 힌트 설명 도와주시죠. 오늘 일단 힌트를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, 네. 이제 과거에 이제 대파동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한 2, 3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와줄 때 이제 강한 파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과거에 이제 좀 강한 파동이 나왔었던 종목들, 이제 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파동은 아니었지만 3,000원짜리가 이제 2배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일 없이 빠지다가 2020년 초입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. 근데 이때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한창 나올 때 항상 이 상장하는 것도 트렌드가 있습니다. 제약바이오가 잘 갈 때는 이 제약바이오 상장률이 좀 높은 편이고,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자동차 뭐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임이 좋다면 관련된 또 기업들이 움직입니다. 그다음에 뭐 OLED라든지 뭐 어느 장의 LCD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들도 움직임이 좋았었는데, 이런 섹터가 이제 주도 역할을 한다면은 이런 섹터와 관련된 매출이 좋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분위기를 달구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, 일단 저는 뭐 오늘 이제 뭐 더움 이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가총액이나 이런 뭐 유통 물량을 봤을 때 이제 비교적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매수 접근하기가 조금 무서운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를 하고 보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자율주행으로 거론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일단 뭐 상한가에 안착을 한다라기보단 상한가 비스무리하게 가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는데, 제가 이 9월달 시장을 쭉 봤을 때 이 사실 이 섹터나 테마들도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상한가를 쏘면서 가는 경우는 새로 생기는 섹터, 테마일 경우에나 그렇게 세게 갑니다. 혹은 그 코드에 그렇게 가는데, 지금 이제 이렇게 테마를 형성을 해서 우상향을 하는 분위기로 가는 섹터들은 저는 이제 최근에 수소차를 좀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. 이제 맨 처음에 수소차가 신호탄을 쐈을 때는 동아화성이라든지 뭐 효성첨단 소재 이런 이제 종목군들이 뭐 15% 20% 정도 상승을 했고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 9월 초였던 것 같은데 20% 이상 올랐던 게 한 두세 종목 있었고, 나머지는 뭐 한 4, 5% 올랐다가 다시 꼬꾸라졌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조정받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섹터들, 뭐 이제 GMB 코리아라든지 뭐 이제 수소차로 엮여 있는 뭐 그런 이제 EM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한 4-5개 형성해서 또 상승하고 다음날에 눌리고, 그 다음에 뭐 유니크라든지 이제 그 안 갔던 종목들이 일주일 내내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눌림 하면서 저점 추세를 높이는 그런 차트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패턴을 인지를 했었기 때문에 중간에 동양 피스톤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했었고, 다음날에 상한가, 그 다음날에 추가 상승 나오고, 이제 이 시장의 테마가 바뀌면서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갔는데, 사실 이제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저는 자율주행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편입을 하는 이유는 내일장에 눌리면 이 저점에서 사서 좀 기다려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, 제가 말하는 대로 안 가더라도
내일 이제 오늘 움직이지 않았던 이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. 뭐 솔루션으로 끝나던다든지 뭐 자율주행으로 이제 엮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제가 봤을 땐 오늘 움직여야 할 종목들이 한 4-5개가 더 있는데 오늘 이제 좀 간만 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내일 세게 치고 나온다면 내일장에 또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내일 당장 몇 프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증시를 봤을 때 세게 갈 수 있는 한 부분이다. 왜? 이 테슬라에서 이제 배터리 데이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자율주행으로 이 섹터 전환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한 달 이내에 선보이겠다. 가격도 구체적으로 내놨다는 것은 이미 이제 완성작이 나왔다라고 봐야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완성작에 대한 기대감, 기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와줄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이 한 달 이내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들이 대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뭐 내비게이션 관련된 뭐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스타트를 끊었지만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좀 선취를 하신다면은 명절 이후도 두렵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힌트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. 오늘 정말 기대해도 좋을 그런 강한 전략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. 적훈 전문가님, 힌트 들어보시니 어떠세요? 처음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던 종목들이 있어서 그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네네. 확실히 두 번째 힌트를 들으니까 우리 또 앵커님이 결정적인 힌트를 주셔가지고 아시남?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오! 그래서 오늘 이제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웬만한 정도 다 올랐거든요, 오늘. 네. 다 올라가서 설마 오른 걸 가져오지 않았을 거고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트론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오늘 좀 올라갔어요. 막판에 좀 시세가 붙어가지고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나. 요거 이제 좀 보고 있었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아남 모르남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이거구나라고 해서 이제 아남이라는 종목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잖아요.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17년도에 대박이 났었죠. 2017년도에 거의 뭐 한 달 사이 거의 뭐 3배가량 올랐던 적도 있었고 와. 이상하게 이 종목은 1년에 한 번씩 대박이 나요. 18년도에도 그랬고 19년도에도 그랬고 이제 그러다가 올해는 아직 그런 흐름이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이 종목 뭐 끼가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셨을 것 같아요.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아남전자 쪽으로 저는 많이 기울고 있고 아까 봤던 유니트론텍도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쪽으로 좀 더 기우는 것 같습니다. 네.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봐주셨는데요. 순위에 변동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?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지 궁금해지는데요. 우리에게 세 번째 힌트가 남아 있습니다. 화면으로 공개할게요. 이 세 번째 힌트가 공개되니까요. 저는 옛날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이 생각납니다. 바로 지난 시즌에서 UST가 한 70%대의 수익폭을 좀 나타냈었고요. 그리고 이 종목 외에도 뭐 옴니텔, 그때 당시에서도 전문가님 왜 이 전략을 제시해 주셨을까 했는데 이후에 뭐 가상화폐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또 움직였었잖아요.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맞나요?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저번에 이제 편입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성창 오토텍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세가 나오고 이제 눌리는 이제 흐름이 나왔습니다. 일단 오늘 이제 고점 대비 2배 이상 하락한 바닥주다라고 이제 거론을 했던 게 이제 저는 비교해보고 싶은 게 유니슨이라는 종목입니다. 이 유니슨이라는 종목은 이제 사실 신재생 관련된 이슈는 늘 있었습니다.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회의에서 거론이 될 정도로 이런 이제 그 탄소 배출이라든지 신재생 섹터에 대해서 항상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항상 유니슨이 이제 좀 밀렸었습니다. 뭐 CS 윈드라든지 동국 SNC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이슈가 약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뭐 바닥권 이제 570원까지 빠지면서 뭐 유중 때리고 이제 개인들이 이제 많이 눈물을 흘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신재생 이슈와 그 다음에 이제 국산
이제 부품 대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이 종목이 동전에서 7,000원대까지 상승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한 상승률이죠. 570원 찍었던 종목이 근 8,000원까지 찍었으니까요. 근데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2배 이상 하락을 했다가 상승 파동이 나온다면 이제 저에게는 이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좀 차트를 확대해서 봤을 때 이슈와 함께 움직인다면 적어도 한두 방 정도는 상승해주지 않을까. 왜?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. 지금 차트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중장기 이평선대를 돌파 시도를 계속하지만 돌파를 못했습니다. 왜? 이슈가 없어서. 근데 이 3월 달에 증시 하락하고 다시 한번 이제 이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 나와주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. 그때 이제 장대 양봉 나와주고 좀 쉬다가 이제 계속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이런 파동을 보면서 좀 접근을 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이제 뭐 이미 올라간 종목들 뭐 따라잡으면 거래량도 많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울 수는 있지만 저는 이번 시즌에 이제 우승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좀 험난한 길이더라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바닥주들 위주로 좀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혹은 이제 기존에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지만 이런 이제 새로운 테마 바람이 불었을 때 이 수익이 나면 또 이제 급상승이 나와주는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가지고 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파동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 뭐 힌트나 뭐 이제 다 나왔습니다. 다 나왔는데 제 종목은 항상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 늘 중요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종목도 맞춰보시고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도 이제 잘 가져가셔가지고 바닥 종목 선취하셔서 명절까지 좀 푸근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바로 종목 공개 갈게요. 적풍 전문가의 히든 종목 확인해 보시죠.